오늘 국회에서는 여야 대표가 잇따라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의 핵심 내용을 재강조하는 수준의 연설을 선보였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개헌과 남북 정상회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정치권에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매우 민감한, 어찌 보면 의원들 밥그릇이 걸린 현안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지역구 60여 곳을 조정해야 하는 블랙홀입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오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정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잇따라 있었지요. 이렇게 하루에 여야 대표 연설을 다 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네, 2002년 4월 16대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하루에 실시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보통 여야가 하루씩 이틀간 하는 게 관례지만 이번에는 세월호 대치 전국으로 국회가 오랫동안 공전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일정을 하루에 몰았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연설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을 과도하게 의식했다는 평가들이 있더군요. 어떤 부분이 그랬습니까?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연설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통령 시정연설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사용한 표현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대통령과 같은 입장임을 강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제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 속에서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에 간직기였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신 인식에 절대로 공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내 처리를 강조한 공무원 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개혁 과제로 언급하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뒷받침했습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 보전 금액이 무려 53조 원에 이르게 되어서 국민 1인당 부담이 1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무원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 있게 추진해 나가기를 결정했습니다. 반면에 최근 당청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개헌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제안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여야 대표 회동을 정례화하자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어떤 연설을 했습니까? 네, 문희상 위원장의 연설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개헌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문 위원장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언급한 데 빗대서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현재의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면서 분권적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가관히 벗고 분권적 대통령제를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내에 개헌 특위를 가동시켜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위해 20대 총선 전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직후 취해진 노이사 조치를 철회하고 늦어도 내년까지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가 대화해야 합니다. 다시 교류하고 협력해야 노이사 조치를 철회해서 남북관계가 정상회담에 올려놔야 합니다. 이산가족의 상봉들이 인강산 관광으로 다시 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을 만나야 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남북과 공정의 시대를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무원 연금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의 일방적 추진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일이면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처리 시한이기도 하죠. 오늘 협상 상황 어땠습니까? 네, 여야는 오늘 정부조직법 TFA만 2차례 거듭하면서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 회동에서도 10월 말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폐지 여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소방안전본부와 해양안전본부로 하겠다는 원안을 고수했고, 민주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을 독립적인 외청 형태로 존치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오랫동안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상태였는지 오늘도 협상이 없었습니다.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유병헌법도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내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절충에 막판 합의를 하느냐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정부조직법 협상에 참여해온 앙규백 민주연합 원내수석 부대표는 쟁점이 좁혀지지 않아서 결국 내 손을 떠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로 소방방재청장과 차장이 모두 사표를 제출하는 일까지 있었죠. 이에 대한 내용은 뉴스 리뷰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현행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건데요. 3배까지 허용되는 편차를 2배 이내로 줄이라는 내용이더군요. 정치권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각 정당별로 입장이 달랐습니다. 우선 선거구제 개편보다는 대통령제 보완 등이 개헌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소 당황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각 지역구 조직을 구성하는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을 현행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입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수 민주연합 대변인도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이 정치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단순한 선거구 조정보다는 근본적인 선거구 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